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공계열 탐색검사의 결과 해석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사 이후에 받으신 결과표를 보시면서 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표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보기 전에 맨 처음 확인해야 될 거는 응답 신뢰도입니다. 이 결과표에서 여러분들의 응답 신뢰도, 제가 이제 특정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들 결과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1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설명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번호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응답 신뢰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응답 신뢰도라는 것은 응답자가 응답을 신뢰롭게 했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했을 때 검사를 제대로 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자가 검사를 할 때 성실하게 응답을 해야죠. 귀찮아서 대충 읽고 막 찍으면 결과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자가 솔직하게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가 성실하게 솔직하게 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재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검사 결과를 보기 전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응답 신뢰도는 여러분들의 검사했을 당시에 그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사를 하시던지 다음 심리검사 기회에는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검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로 학업 점검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전공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공 선택이죠. 여러분들 결과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라고 해서 어떤 걸 더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걸 좀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나의 내면의 자아 실현이 중요한 학생들은 내적 동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나의 내면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혹은 타인 간의 관계에서 혹은 물질적으로 많은 보상이 따르는 가치를 선호한다면 외적 동기가 높은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전공을 선택할 때 적성과 흥미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보죠. 내가 이게 좋아하는 일이냐 잘하는 일이냐, 그리고 전공에 대한 전망, 높은 보상 이런 것도 고민해보는데 그 외에는 또 뭘 고민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공 선택 동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걸 얻어야 만족할 것이냐, 이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공을 고르고 후회가 없죠. 나는 단순히 보상만 높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일을 하면서 보상을 많이 받지만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따로 있었구나, 나는 생각보다 적성이 되게 중요했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전공들이 나의 동기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게 뭔지를 측정해봤고, 이제 요게 어떤 건지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 전공이 무엇인지 이 전공을 탐색하면서 전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결정한 진로와 나의 동기가 일치하는가, 이걸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나의 동기가 충족될 만한 전공들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직업 선택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다양한 가치 중에서 또 3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표에 이렇게 나오죠. 이 직업 선택 가치를 고를 때 정말 잘 모르겠어서 일단 대충 3가지 고른 친구들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전공보다 이 직업이 더 나의 남은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저도 회사 10년 차인데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길게 일하게 될지 몰랐죠.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이 직업이나 직장이 나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 직장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 선택 가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류를 한 이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로 결정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현재 내가 원하는 직장이 일과 삶의 균형을 허락해주지 않는 직장인데 내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나 이 직업을 선택할 때나 이 가치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로 점검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준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진로 결정 여부가 예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
나머지 진로 준비도도 높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이 진로 결정이 잘 되거든요. 하지만 간혹 진로 결정이 예인데 이게 낮은 경우들도 있겠죠. 낮다면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내가 결정한 그 진로가 조금 경솔한 선택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나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로의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때 진로 결정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로 결정이 아니오인 친구들은 이 세 가지를 힘쓰면 진로 결정이 또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진로 결정이 현재 어려운 상태일 수 있고요. 또 아직 진로 결정 안 했지만 이 세 가지가 높은 친구들은 진로를 잘 결정할 확률 또한 높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진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아니면 진로를 탐색을 안 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 결과표를 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정말 인생에서 그 중요한 진로 결정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3번, 적성에 맞는 전공 계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공 일치도와 전공 흥미도를 토대로 이 계열 적합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비교적 잘 맞을 확률이 높은 계열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계열이 되겠죠.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낮다고 한다면 아직은 자기 이해와 전공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전공 계열들은 표준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여러분들 대학 알림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분류 체계별 개설된 학교 및 학과 정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알림이 홈페이지도 참고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일치도와 흥미도 점수를 통해 계열 적합도를 산출했다고 했는데, 이 계열 적합도에서 전공 흥미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전공 계열에 흥미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흥미가 있다 없다라고 응답한 내용이 되겠고요. 전공 일치도는 이후에 보게 될 홀랜드 진로 성격 유형과 이 계열이 적합한지예요. 여러분들이 홀랜드 진로 성격 유형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유형의 스타일인가, 그 유형과 어울리는 계열들은 계열 적합도가 올라가겠죠. 이 두 가지로 내가 어떤 계열에 적합한지를 본다. 이건 아주 타당한 근거가 있는 방식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활용은 하되 너무 틀 안에 갇히지 말자.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니까 잘 참고하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번 홀랜드 진로 성격 유형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가장 많은 성향을 갖고 있는지 검사를 해봤고요. 제가 띄워놓은 샘플 결과표는 RC 유형이네요. 그쵸? 얼 유형과 C 유형이 1순위, 2순위로 구성된 유형. 그래서 여기 나의 진로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세부 유형별 점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 유형별 점수를 보면 홀랜드에서 말하는 흥미, 좋아하는 일이죠. 능력, 잘하는 일입니다.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초반에 살펴본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유형이 제일 높게 나왔는지 100점이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흥미가 100이 나왔다면 현실형과 관련된 흥미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매우 그렇다라는 값을 준 거예요. 그럼 이제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향상 막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뭔가 이렇게 호불호가 확실한 성격들은 뭐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잘 또 찍는데, 어떤 분들은 뭐 조금 좋아한다, 그렇다, 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00점이 무조건 막 좋은 점수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응답을 했냐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석할 때는 한 개인의 성향도 좀 살펴보면서 100이 나왔다고 해서 낮은 점수보다 무조건 우월하다는 게 아니죠. 좀 더 신중한 사람들은 100점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성향을 이해하면서 이 검사 결과를 해석해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문가 인덱스 일관성 변별성은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성격 유형으로 나를 이해해보고 관련된 진로를 탐색해보면 매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직업이 해마다 뭐 수많은 직업들이 삭제되고 다시 등록되고 뭐 이러다고 하는데 보통 2만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진로를 결정하려고 이걸 다 탐색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랜드 유형을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 수많은 직업들을 탐색하기보다는 먼저 탐색할 때를 찾는 겁니다. 가장 높게 나온 게 나랑 잘 맞을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쪽 분야에도 전공이나 직업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탐색해 보는 거예요. 나의 성향과 어울리는 직업과 전공은 뭐가 있을지 여기서 탐색해 봤는데 없으면 다른 유형도 탐색해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준다라는 관점에서 검사 결과가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몰랐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또 이게 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이런 걸 잘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홀랜드 박사가 창시한 이론인데, 홀랜드는 결국 이 유형 이론을 갖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요즘 시대에는. 근데 과거에는 흥미와 적성이 무시되고 진로를 결정을 많이들 했었거든요. 이렇게 인간의 다양한 동기와 가치들을 분석하면서 진로를 결정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과거에도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은 또 무수히 많겠죠. 그걸 이론적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홀랜드 진로 성격 유형에서 유의할 사항들, 크기를 해석할 때 그냥 육각형이 클 경우에는 뭐 우월한 유전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 흥미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진로 탐색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다 분명한 영역을 탐색해보자. 그리고 작은 육각형일 때는 흥미 영역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해석할 때는 모양에서 뾰족한 게 없어요, 정육각형이에요, 이러면은 흥미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겁니다. 뾰족한 꼭지점은 흥미가 한 가지 영역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진로 지도를 하자면 뾰족한 꼭지점은 해당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근데 문제가 다양한 경험이 부족했거나 편파되었을 경우에 진짜 흥미와 다른 영역이 뾰족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에서 자라서 친절한 게 최고의 가치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형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성향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역도 포괄적으로 탐색하며 자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특정 점수가 낮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에 흥미가 적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낮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높여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각 영역 간 점수 차이가 분명하다면 진로 선택을 하기에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그 다음 변별성이 높거나 낮을 때가 있죠. 높은 경우에는 흥미 영역이 분명한 거고, 낮은 경우에는 흥미 영역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미 영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일치하는 영역이 무엇일까 계속 탐색해가고 배워볼 필요도 있고요. 흥미 영역이 분명하다면 그쪽을 탐색해보면 되겠죠. 다음 일관성 수준은 아까 제가 반대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I와 E, A와 C, R과 S, 이게 반대잖아요. 이게 동시에 높은 경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높은 거는 비슷한 영역의 흥미 수준이 높고, 가장 반대에 대한 성향은 뚜렷한 거죠. I와 E가 있다면 그 중에 확실히 I,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관성이 낮은 분들은 상반된 영역인데 이 두 개의 영역이 동시에 높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진로 선택에 조금 더 신중을 가해야 되고요. 상반된 영역의 흥미를 모두 만족하는 직업을 찾기는 보통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보수적인 집단은 보수적이고 개방적인 집단은 개방적인데, 보수적이면서 개방적인 경우는 드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가를 통해서도 흥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꼭 직장에서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일관성이 낮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상반된 영역을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드물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만이 또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또 일관성이 높은 분들은 또 그분들의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문제가 될 건 아니다 라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 직업과 홀랜드 유형이 불일치할 때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탐색은 필요합니다. 워낙 내 희망 직업과 이런 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는데 나랑 안 맞는다고 나왔다면 혹시 내 흥미와 내 가치와 내 능력이 내가 선호하는 직업과 계열과 전공과 안 맞는 건 아닐까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진로 탐색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가 낮으면 홀랜드 유형이 나와 안 맞게 검사 결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검사 결과만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와 종합해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SE, 문과적 특성, RI, 이과적 특성으로 보지만 어느 계열이든 본인의 흥미와 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라고, 교수라고, 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SE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팀장을 맡으면 기업형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연구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경우에 SE의 능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은 안 된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참고해야 된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뭐 그런 식으로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여러분들에게 제일 어울리는 계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추천되어 있어요. 이게 어쨌든 현재 검사 결과로서는
제일 잘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먼저 이쪽 분야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전공 표준 분류 계열을 익숙하게 익혀서 어떤 전공들이 정말 있냐, 내가 선택 가능한 전공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좋은 선택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검사하느라 또 결과 해석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응원하며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